앞 시간에 잠시 언급하였지만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지금 세대의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대학 수학 1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한테 이제 요 수학 계산을 위한 이제 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제 요 대학 수학 1 수업에서도 이제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의도와는 달리 이걸 갖다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요 이제 대학 수학 1 이제 미적분을 갖다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초반부에 좀 하다가 요 이제 미적분 강의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뭐 초반부에 조금 이제 다루다가 말았는데 뭐 이번 2학기 대학 수학 2에서는 이제 2시간 수업, 즉 2시간 수업이 돼가지고 100분의 이제 강의 시간을 갖다가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1학기 때 이제 시도하다 말았던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보충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에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뭐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겠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것 갖다 이제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이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비단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파이썬의 로고도 요렇게 이제 비단뱀 두 마리가 이제 엉켜 있는 이게 이제 파이썬의 로고거든요. 6분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강생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요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학기 대학 수학 1을 하면서 이제 몇 번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1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요 이제 설치 방법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분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자신의 컴퓨터에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먼저 이제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갖다가 시작하는 거니까 이대로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을 컴퓨터에 설치하기 전에 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실행시켜주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요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쯤 그러면 1980년대쯤 되겠죠. 요때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학부 과정하고 석사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면은 이제 전산실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그 개인용 이제 요 데스크탑이 이제 수십대는 그런 전산실이 아니고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 있는 전산실이었어요. 요 전산실에 이제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교에 이제 그 학과 사무실 있잖아요. 학과 사무실 공간에 적어도 5배, 6배 정도 되는 그 공간에 요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이즈로 보면 대형 컴퓨터죠. 그런데 요 성능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보다 훨씬 못했을 겁니다. 아니, 못했을 게 아니고 훨씬 못했어요. 가격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여러분 이제 데스크탑 뭐 좀 CPU 좋은 거 쓴다 할지라도 이제 뭐 한 7, 80만 원 정도 주면 이제 뭐 데스크탑 이제 쓸만한 거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못한 게 가격이 한 100억 정도 한다. 좀 당황스럽죠. 자, 컴퓨터는 한 대인데 요걸 운영하려면은 또 전산실 직원이 한 4, 5명 정도 필요했어요. 그럼 또 인건비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전산실 이제 요 벽면을 보면은 요렇게 이제 또 테이프가 감겨 있는 요 기계들이 쫙 이제 줄을 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 데스크탑이나 하고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저장 장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요즘 뭐 하드디스크도 이제 뭐 램으로 놓는데 요게 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마더보드하고 이제 CPU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램 메모리나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이요, 우리가 컴퓨터를 헤아릴 때 한 대,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헤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 한 대의 이 장비 전체에 이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무게하고 이 이제 그 볼륨이 워낙 이제 그대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컴퓨터를 갖다가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이제 헤아리지 않고 전산 장비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컴퓨터 한 대, 지금 이제 여러분 데스크탑 한 대에 해당하는 이 컴퓨터의 거대한 이 장비 세트가 모든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거 이제 한 세트 정도 장비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라면 뭐 괜찮은 대학이네, 괜찮은 연구소네,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할 때였었거든요. 요 당시에 이제 사용하던 요 이제 컴퓨터를 이제 요 계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프로그래밍 언어는 주로 이제 포트란하고 코볼이었어요. 요 포트란은 과학기술 계산용으로 사용을 많이 했고, 요 코볼은 이제 포트란에 비해 가지고 문자 처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 처리용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과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는 앞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거대한 이제 컴퓨터 전산 세트라고 부르는 이제 사실 컴퓨터 한 대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실행시키는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공학 계산을 위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전자계산기죠. 요걸 갖다가 이용하려는 개념은 1940년대 때 이미 이제 만들어졌고 1950년대에 이제 구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부터 앞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거대한 계산기, 이제 이 전산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산업계하고 연구계에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갖다 시키기 위한 도구가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이미 언급하였지만은 이제 공학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요 포트란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 사실 언어잖아요. 그러면 언어에는 우리가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 지방마다 사투리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포트란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요 언어를 개발한 이제 그 개발사마다 약간씩 이제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 언어를 갖다 우리가 표준어 만드는 것 같이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KS, 그럼 이제 우리가 공업 규격을 갖다가 이제 규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제 NC라는 이제 미국 이제 뭐 공업 규격을 갖다가 제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70년대 때 요 이제 포트란 언어를 갖다가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란 77이라는 이제 언어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포트란이라는 공학 계산용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요 문법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요 컴퓨터에 이제 요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에디터를 갖다가 하나 이제 띄워놓고 뭐 에디터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MS 워드나 뭐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띄워놓고 그냥 이제 요 문서창에다가 우리가 키보드로 그냥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그냥 입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당시에는 이제 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요 전산 시스템 그림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요 이제 요 입력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웃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 보시는 요 종이가 이제 코딩지, 코딩 시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를 갖다가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데 요 코딩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연필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포트란 코딩지인데 요 이제 칸이 쭉 이제 요 뭐야 요렇게 이제 그 줄마다 칸이 있죠. 요 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제 그 연필로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기입을 하는 거죠. 규정에 맞게. 이 코딩지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펜으로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산실에 가시면은 이제 아주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가씨한테 이제 요 코딩지를 주면은 이 아가씨를 갖다가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키펀처라고 그래서 펀칭이 구멍을 뚫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구멍을 갖다가 이제 뚫어주는 이 아가씨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키펀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갖다가 어디에다 뚫어주는가 하면은 요 이제
카드가 있어요. 요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 시험 칠 때 답안지 여러분들이 마킹 하잖아.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제 요 이제 카드가 있는데, 그러면 요 코딩지에 내가 요 한 줄을 적었다 이거야. 그러면 요 한 줄에 입력한 것이 요 카드 한 장에다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요 키펀처가 요 카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타자 치듯이 요 이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간단한 프로그램을 짠다 할지라도 요 코딩지 한 두 장 정도는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코딩지의 요 한 줄이 요 카드 한 장에 이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 코딩지를 갖다 한 두 장 정도 적은 이제 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요 카드가 이제 수십 장이 돼요. 제가 요 코딩지에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요 이제 코딩지를 이제 키펀치한테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키펀처가 이제 요 이제 펀칭 머신으로 요 카드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주는 거죠. 펀칭을 하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천공이에요. 그러면 수십 장의 카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요 카드를 요 순수밖에 안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제 순서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요 카드도 지금 순서대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요 순서 헷갈려 버리면은 이 디스크 버리면 이제 프로그램 에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수십 장의 요 카드를 갖다가 요 이제 천공사 아까 키펀치가 옆에 있는 이제 카드 리더기에 꼽아가지고 이제 카드를 갖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카드 리더기라는 게 요 천공대 카드를 갖다가 쭉 읽어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카드 리더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데 가 보면은 지폐 헤아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빚을 쫙 쏘거든요. 그러면 요成功된 부분에는 이제 빚이 이제 통과되고 성공되지 않은 부분에 빚이 통과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해를 해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는 거야. 이 프로그램에 에러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에러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요 코딩을 하다가 어디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요 한 줄에서 어딘가 내가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줄에 해당하는 요 한 줄에 해당하는 카드가 이제 카드 리더기에서 톡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디버깅을 해가면서 디버깅이라는 게 이제 내가 짠 요 이제 소스 프로그램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을 갖다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 없이 실행이 되면은 이제 프린트가 요 이제 요 코딩지에 짠 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내가 코딩지에 적은 그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 쭉 출력해 주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해 주는 거죠. 지금이야 프린터라고 그러면은 잉크젯 프린터 아니면 레이저 프린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도트 프린터를 썼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요 코딩지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러가 없이 실행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요런 식의 내가 지금 코딩지에 적은 내용이 지금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한 줄이 지금 요 출력된 요 한 줄이 요 코딩지에 요 한 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이제 프린트를 갖다가 찍어주는데 그때는 이제 도트 프린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기를 보면은 이제 요 헤드가 있거든요. 요 헤드에 보면 돌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돌기 하나하나가 튀어나오면서 잉크를 묻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 만약에 이제 B라는 이제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요 이제 돌기가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요렇게 이제 찍어주는 거죠. 제가 2학년을 마치고 이제 현역으로 입대하고 제대를 해가지고 3학년으로 복학했을 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었거든요. 학교에 이제 복학을 해보니까 전산실이 이제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산 실습실에 가면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제 전산 실습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당시 전산시술실에서 이제 봤던 이제 개인용 컴퓨터는 지금 핸드폰으로 유명한 요 애플사 제품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키보드 입력 부분이 이제 요렇게 생겼었거든요. 저기 이제 본체죠. 요즘이야 컴퓨터 본체에 이제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 시키거나 혹은 이제 컴퓨터 본체에서 파일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USB를
많이 사용하시죠. 아니, 거의 뭐 USB를 사용하실 거예요. 요 당시에는 이동식 저장 매체가 요거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요. 카세트 테이프는 이제 자기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같은 거 녹음하고 이제 뭐 재생시키고 녹음하고 이런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요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집에 요 이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이용하고 음악을 재생하고 듣고 이러신다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상당히 복고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도 당시 제 입장에서는 요 이동식 저장 매체인 카세트 테이프는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혁명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제 초가 되면서 요 저장 매체가 요 플로피 디스크로 이제 바뀌었어요. 요 이제 플로피 디스크는 요 이제 그 플렉시블한,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잘 휘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카바 안에 요 동그란 원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얇은 거예요. 이제 자기 코팅대가 있는 건데, 요 이제 컴퓨터에 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이제 삽입해가지고 파일을 갖다가 이제 뭐 저장하거나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죠. 요때 요 이제 이 컴퓨터가 지금 같으면은 지금 돈으로 한 사람 거의 한 5, 6만 원 이상 됐을 정도였었어요.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요 이제 이동식 저장 매체인 플로피 디스크의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5.25인치에서 3.5인치로 이제 작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요 3.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는 카바가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 요 안에 이제 원판, 자기 원판이 두 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도 적어졌죠. 이제 용량이 이제 커진 거야. 2000년대 이제 초반에 나온 제품들은 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형태하고 거의 변화가 없어. 20년 동안 이제 거의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단지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CD 드라이브하고 이제 DVD 드라이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뭐 물론 이제 요즘 또 요 이제 컴퓨터 제품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CD 드라이브는 요즘 없죠. DVD 드라이브를 갖다가 이제 옵션으로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컴퓨터 본체의 요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이나 산업계, 영국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열 몇 가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듯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형식하고 인터프리터 형식이에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컴파일이라는 것은 번역하다, 인터프리터는 뭐 해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꼭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기 조금 애매한데, 요 컴파일러 형식이라는 것은 그냥 번역기 형식이고, 인터프리터 형식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뭐 해석기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지만 순차적인 번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컴파일러 형식의 언어하고 인터프리터 형식의 언어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하고 또 컴퓨터 간에 서로 이제 의사교환을 하는 요 언어의 레벨에 대해서 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1 더하기 1은 얼마요? 라고 이제 내가 컴퓨터한테 지시를 해봐야 전기만 먹고 사는 이 컴퓨터가 알아먹을 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컴퓨터와의 정보교환, 즉 의사교환을 위한 언어를 갖다가 레벨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하이레벨 랭귀지하고 어셈블리 랭귀지, 머신 랭귀지요. 하이레벨 랭귀지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고급 언어잖아요. 이게 이제 컴파일러 형식하고 인터프리터 형식이에요. 어셈블리 랭귀지는 이제 중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머신 랭귀지는 로레벨, 즉 저급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리로 의사전달을 하는 이제 말하고, 문자로 이제 의사전달을 하는 이제 글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야가 발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공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이제 명령을 갖다가 내리기 위해서는 발전된 음성 인식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말을 이용해 가지고, 즉 이제 말을 해 가지고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갖다가 이제 실행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자로 이루어진
글을 사용하거든요. 현재까지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문자로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입력하는 그와 같은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메모리에 템프라는 이제 주소를 갖다 지정을 하고 그곳에 이제 3이라는 값을 갖다 대입하고 싶다. 즉 기억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템프 이꼴 3 이와 같이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템프 이꼴 3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이제 우리의 언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고급 언어,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 입장에서 한 생각을 해보면 기계는 정보를 인식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네, 전기가 안 들어오네, 혹은 전압이 높네, 전압이 낮네, 아니면은 램프에 불이 들어오네, 불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기계가 인식하는 이제 요 문자, 즉 정보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밖에 컴퓨터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 인간 유저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언어지 않습니까? 즉 문자죠, 글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저급 언어, 로레벨 랭귀지라고 하는 거야. 어셈블리 랭귀지는 요 이제 고급 수준의 언어하고 저급 수준 언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래머들이 요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유저들이 이제 좀 다루기는 힘들죠. 단지 그럼 왜 어셈블리 랭귀지를 갖다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컴퓨터가 지금 이제 어떤 명령을 갖다가 입력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급 언어를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로 이제 변환을 하고 다시 요 어셈블리 랭귀지가 기계어로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어셈블리 랭귀지로 이제 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요 이제 변환하는 요 과정이 하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빨리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컴파일러 형식의 언어하고 인터프리터 형식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구분해주는 용어인가 하면은 하이레벨 랭귀지, 즉 고급 언어를 갖다가 구분해주는 용어예요. 컴파일러 형식의 언어는 프로그래머가 고급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먼저 짭니다. 지금 이 예를 보면은 샵의 include 그리고 이제 각 명령 행마다 세미콜론이 있는 걸로 봐갖고는 C 계열의 언어네요. 뭐 C든 포트란이든 요 이제 컴파일 형식의 언어는 요 이제 메뉴를 보면은 컴파일이라는 이제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obj라는 목적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요 컴퓨터 언어를 갖다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 목적 파일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요 이제 고급 언어를 갖다가 이제 저급 언어의 머신 랭귀지로 이제 번역해주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 파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링크라는 버튼이 또 있을 거예요. 요걸 갖다 클릭하게 되면은 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라이브러리들을 갖다가 이제 붙여줘요. 이제 그러니까 링킹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장자가 exe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exe 실행 파일을 갖다가 이제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컴파일러 언어에서 목적 파일에 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라이브러리들을 갖다가 링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에 사인 30도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어요. 물론 프로그래머가 요 사인 30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학 계산에서는 다양한 수학 함수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학 함수들, 안 그러면 특정한 기능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짤 때마다 계속 이제 새로 이제 입력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업무고 또 뭐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를 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그와 같은 특수한 기능이나 수학 함수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예를 들어서 뭐 사인 30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인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이제 삼각함수 사인을 갖다 계산하는 라이브러리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링킹 작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 코드에서 이제 실행 파일까지 만드는 요 빌드 과정이 한 방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프로그래머가 계속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들을
이제 오류를 수정해야 되겠죠. 요걸 갖다가 디버깅 작업이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형식의 은혜에서는 요 이제 소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파일하고 링크해갖고 실행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은 이제 요 exe 파일만 더블 클릭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이에 반해 가지고 인터프리트 형식의 언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십 줄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첫 줄에 요 명령이 실행될 때 이제 목적 파일, 실행 파일 만들어요. 그 다음 줄 또 이제 목적 파일, 실행 파일 만들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한 줄 한 줄씩 이제 목적 파일, 실행 파일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컴파일러 형식의 요 이제 실행 파일하고 비교하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컴파일러 형식의 언어만 사용하면 되는 거지. 왜 인터프리트 형식의 요 이제 실행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까? 라고 이제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겠죠. 근데 제 경험상 요 컴파일러 형식의 언어에 비해 가지고 인터프리트 형식의 언어가 훨씬 더 인간 친화적입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 형식보다는 인터프리트 형식의 요 언어를 사용하고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트 형식의 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라이브러리가 훨씬 풍부해요. 요 컴파일 형식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실 이제 요 PC라고 부르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았다면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요 PC의 대중적 보급은 사실은 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덕분이죠. 저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 다음에 금수저, 흡수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요 불리한 환경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갖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파이썬이라는 요 언어는 네덜란드인인 기도 반 로스미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2021년도에 기도 반 로스입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수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1991년도 요 당시겠죠. 수년 동안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1992년도에 발표된 직접적인 계기가 1991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요 이제 서양권 같은 경우에는 요 여름 휴가나 안 그러면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휴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 같이 뭐 3, 4일 이게 아니고 몇 주씩 되거든요. 이 양반이 당시에 이제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 12월 이제 휴가가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뭐 연구소 가서 이제 놀려고 뭐 하면서 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소를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 이거지. 출입을 안 되는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피자하고 콜라를 먹으면서 몇 주 동안에 이제 파이썬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1992년도에 발표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2021년인 지금의 시점에서 학계 산업계 영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2017년을 보시면은 Most in Demand Language. 자, 여기서 이제 in demand라는 것은 이제 구인을 하고자 하는 이제 요구가, 즉 수요가 있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할 때 뭐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언어가 이제 자바네요. 그리고 파이썬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2021년에는 파이썬이 2순위까지 올라왔네요. 이것도 이제 인 디맨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즉, 이 말은 파이썬이 아주 대중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은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인 자바스크립트보다 파이썬을 학습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학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요 통계를 갖다가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컴퓨터 언어와 관련된 수많은 단체들과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영리단체도 있을 거고 뭐 비영리단체도 있을 건데 요 이제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가지고 요 순위가
뭐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고 이제 실제 간단한 프로그래밍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